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보건예제 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들과 그리고 피벗 테이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예제 07번이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요? Alt F11에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 퍼블릭 펑션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07번 문제의 경우는 for 구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서 for 구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for 구문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이 구문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for라는 구문은 반복하는 구문인데 여기에 우리는 변수 i를 선언할 거예요. 카운트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i는 나는 1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카운트를 주는 거예요. to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10번까지 반복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카운트 변수가 나오고요. 이거는 사과, 배, 딸기 여러분들 이름 하셔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변수는요. 그런데 우리는 통일해서 i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i는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문 동안 우리는 fn 기타라는 값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를 먼저 살짝 보니까 이런 기호들을 반복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반복하는 만큼 기호에 해당하는 개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fn 기타라는 결과값에 fn 기타를 한 번 더 불러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요. fn 기타라는 값에는 아무런 값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을 할 때마다 검정색 정사각형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 검정색의 정사각형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한 번 반복을 하면 fn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검정색 정사각형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에 카운트 변수 2로 변했을 때 얘가 또 한 번 더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fn 기타에 지금 검정색 별 하나가 들어가 있고 검정색 기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더 붙으니까 얘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ext i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next i로 받아서 우리는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문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실은 for 구문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for 구문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for 구문을 이렇게 익혀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꼭 맞추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나왔으니까 Alt F11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요. 퍼블릭 펑션을 쓰겠습니다. 퍼블릭 펑크션 fn 기타 반영 점수라고 쓰고요. 우리가 오타 없이 한 줄을 입력했으면 엔터를 쳤을 때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간혹 우리가 이 띄어쓰기를 하는데 fn 기타 이거는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프린트가 조금 이렇게 영문이랑 한글이 조금 띄어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붙어서 쓰셔야 됩니다. 붙여서. 자, 그러면요. 문제를 보니까 뭐냐면 반영 점수를 가지고 우리는 기호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조건이 나왔어요. if문과 for문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반영 점수가 10 이상일 때 나는요. 반영 점수 나누기 10의 만큼 이 정사각형을 반복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노령 요함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하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반영 점수라는 값을 기준으로 얘가 크거나 같니? 10 이상이야? then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받아서 fn 기타에 저기에 검정색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달아줘야 되잖아요.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만큼. 그러면 여기서 for 구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or라는 값이 나오면, 구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count 변수, i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부터, 첫 번째부터 2, 어디까지요?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만큼 반복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반영 점수를 기준으로 10으로 나눈 수만큼
반복 구문을 돌려줄 거야. for 구문을 돌릴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fn 기타, 자변이 결과값이니까 fn 기타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미음에 검정색 정사각형만 달아 놓으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요, 얘는요, 계속 그냥 검정색 정사각형 하나만 fn 기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반복 구문을 돌릴 텐데, fn 기타 좌우로 n% 한 칸씩 끼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n 기타는 첫 번째 돌 때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에 정사각형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next i로 다시 받아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돌아서 2일 때, 그쵸? 2일 때 fn 기타가 하나가 생겨져 있으니까 하나가 더 붙여서 2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일 때 10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else fn 기타는 거짓일 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노령 요함으로 받아준다고 했죠? 노령 요함으로 받되 주의할 점은 if를 열었잖아요. 그러면 and if로 이렇게 닫아주시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for 구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count 변수 i를 선언해서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부터 반영 점수의 나누기 10만큼 나는 검정색 정사각형을 하나씩 달아줄 거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작성을 했으면요. Alt-Q로 나와서 FX 눌러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온 다음에요. fn 기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영 점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10번 반복돼서 정사각형이 생겼기 때문에 10개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값을 밑으로 갖고 오면 7.5, 8, 5.5, 10으로 나눈 값이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반영 점수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노령 요함으로 갖고 온 거예요. 요거 아시겠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번외 문제라고 했어요. 기타 fn 기타 2를 작성을 할 건데 위의 조건과 동일하지만 표시 형식에 반영 점수가 10인 경우에 10으로 나눈 값이 그 다음에 붙으라고 했습니다. if와 for, int 연결 연산자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와 우리가 직접 입력해 보는 거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입력해 보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알겠네. for 구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입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Alt F11. 자, 얘는 닫고요. 삽입의 모듈을 열어서 public function fn 기타 2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fn 기타 2 반영 점수가 들어가야죠. 반영 점수 엔터. 자, 이번에는요 10보다 반영 점수가 10보다 작을 때 창값을 먼저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for 구문을 씌워 보겠습니다. 반대로 if라는 함수를 열어서요. 반영 점수가 아까는 10 이상이었잖아요. 자가 10이야? 라고 했을 때 된 나는 fn 기타 2는 2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노력 요함으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else 아니면 거짓 값에 나는 for 구문을 돌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해 보세요. 카운트 변수 i가 필요하고요. 1부터 시작을 해서 to 언제까지?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까지 계속 반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fn 기타 2라는 값을 갖고 올 텐데 fn 기타 2라는 값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n% 써서 우리는 한번 반복할 때마다 검정색 정사각형을 갖고 올 겁니다. 붙여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next i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10이라고 한다면 10번을 반복해서 10개의 정사각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사각형 옆에 우리가 int라는 함수를 씌워서요.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의 정수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next i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서 fn 기타 2를요,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반복을 해서 정사각형을 붙여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반복 구문이 끝난 이 다음에 fn 기타 2의 값에 여기 10이라는 값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fn 기타 2라고 쓰시고 %를 쓴 다음에 우리는 int라는 함수는요, 내가 소수점 값을 내림하고 정수의 값을 갖고 오는 게 int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in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넘버라고 써 있으니까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에 정수 값을 연결해줘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int라는 거는요, 여기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사용하는 함수기 때문에 그냥 int라고 씁니다. 라운드라는 함수, 반올림 함수도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함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엑셀의 워크시트에서만 사용하는 함수들은 또 다른 구문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 문제 2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문제 2번에서 카운타라는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카운타라는 함수는요, 비주얼 베이직에 따로 있지 않아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엑셀에 있는 함수를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타라는 함수를 쓸 때, 카운타라는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에서 쓸 때는요, 워크시트에 있는 펑션에 카운타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int라는 함수는요, 그러면 int라는 함수는요, 그냥 내가 int 바로 썼는데 이거는 가능한가요? 네. 이 함수는요, 이 비주얼 베이직에도 같이 사용이 되는 함수라서 그냥 int라고 써서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요거는요, 문제 2번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next i까지 해서 우리가 반복 구문에 해당하는 값을 받아서요, %로 해서 뒤에 숫자 값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and if를 닫고 나오시면 되겠죠? Alt Q. 그리고 fx를 눌러서요, 그쵸? fn 기타 2를 집어 넣었을 때 반영 점수를 넣으면요, 이렇게 10이라고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뿅 갖고 오면요, 노령 요함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숫자가 생기면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푸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next i 위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for 구문을 이용해서 10번을 반복한 다음에 뒤에 이 int에 해당하는 값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구문이 끝난 next i 후에다가 뒤에다가 fn 기타 2에 해당하는 값을 연결해줘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우리가 문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Alt Q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for와 next, 카운터 문을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시험을 보고 오셔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해서 좀 복원을 해본 문제인데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for 구문이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Alt F11 삽입의 모듈을 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작성을 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fn별 순위 인원수, 엔터를 쳤을 때 end 펑션이 생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별을 표시를 하는데 반복 구문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별을 인원수 빼기 순위만큼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원수도 받아야 되고 순위도 받아야 되는데 순위는 값으로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이름의 개수를 세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따로 입력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수로 선언해서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이 범위를 지정을 해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카운터라는 함수는요, 바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워크시트에 있는
함수의 기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사용하는 워크시트에 함수를 불러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워크시트 펑션 점 우리는 뭐예요? 카운터를 불러올 거잖아요. 그래서 워크시트에 있는 함수를 불러와서 쓸 건데 카운터를 쓸 거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레인지로 불러오셔야 돼요. 레인지. 왜냐하면 내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어서 이 범위의 개수를 세고 싶거든요. 그래서 A12부터 A21의 범위의 개수를 세서 인원수에 넣어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프로시저 3번에 2번을 패스하지만 자, 우리는 지금 유형별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도 할 수 있네? 라는 걸 익혀봅시다, 한번. 그래서 인원수라는 변수를 워크시트의 함수에 해당하는 카운터를 불러와서 나는 이 범위 안에서의 개수를 셀 거야 라고 해서 인원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워크시트 펑션 엑셀에 해당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우리는 엑셀 워크시트에 있는 함수에 카운터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했어요. 4라는 우리는 카운트 변수 i가 1부터 그쵸? 2 어디까지? 우리는 끝수잖아요. 인원수 빼기 순위. 그러면 인원수라는 변수가 선언됐으니까 인원수 빼기 순위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10에 각각의 인원수 순위를 빼가지고 별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M 별이 똑같습니다. FM 별로 불러온 다음에 %, 그 다음에 미음 눌러서 검정 별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next i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쵸? 그런데 또 인원수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워크시트에 있는 함수를 갖고 와. 워크시트에 있는 카운터라는 함수를 갖고 와서 이 범위의 개수를 세줘, 문자열을 세줘.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들어간 거고 우리는 1번부터 인원수까지 반복해서 우리는 별을 표시해줘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Alt-Q 한번 결과를 갖고 와 볼게요. 여기에서 fx를 누른 다음에 fn 별을 불러와서요. 그리고 순위를 집어넣고요. 인원수는 여기에 그냥 인원수라고 불러오셔야 됩니다. 인원수라는 변수로 그냥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인원수 빼기 순위를 뺀 기호가 검정별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푸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코드를 다시 보면 우리는 fn별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사실은요, 이 부분에서 fn별이라고 해서 순위, 인원수를 안 집어넣어도 돼요. 그냥 fn별은 순위야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인원수는 따로 그냥 변수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문제, 번외 문제를 풀 때는요, 인원수를 빼고 그냥 변수로만 정의를 해서 작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Alt-Q를 누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별의 fn 별 2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건데 순위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if for next count 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고 이해되는 거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보셔야 돼요. Alt F11 얘는 닫고요. 삽입의 모드를 열고 퍼블릭 펑션을 쓰겠습니다. 퍼블릭 펑크션 fn 별 2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냥 순위만 넣겠습니다. 순위만 넣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는 인원수라는 변수를 일단 선언을 할 거고요. 인원수. 자, 어떻게 했나요? 워크시트에 있는 함수를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시트 펑크션 함수 점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만 쓰면요
카운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라는 부분을 갖고 와서 가로를 열고 레인지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렇죠? 레인지로 불러와서 그 다음에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A12부터 A21셀까지 개수를 세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해당하는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변수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순위가 6이 이상인 경우에는 빈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if를 열어서 순위에 해당하는 값이 6이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6이야? 라고 하면 then.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fn 별 2는 공백이 되는 거고요. else. 그 다음에 for 구문을 열어서 나머지는 그대로 또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카운트 변수 i가 1부터 2 어디까지? 인원수 빼기 순위가 되겠죠? 순위. 그 다음에 fn 별 2는 fn 별 2를 그대로 갖고 와서요. 그렇죠? %, 그 다음에 검정 별을 달아주면 됩니다. 검정 별을 달아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써줘야 돼요? next i. 반복 구문이니까 next i로 받아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야? if 함수의 가로를 열었으니까 여기에 and if까지 달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Alt Q. 그 다음에 fx를 눌러서 fn 별 2를 갖고 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순위를 집어 넣으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6등 이후부터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복원예제 7번은요. for 구문을 연습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for 구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개수만큼 기호들을 작성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복원예제 7번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원예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용자 정의 함수고요. if와 select case,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fn 비고라는 사용자 정의를 만들 텐데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80 이상이고 항목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 글자가 대 안으로 끝나면 1점, 그리고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80 이상이고 오른쪽에 한 글자가 치입으로 끝나면 2점을 준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0점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조건을 만들어서 자, if도 쓰고 select case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일 때 나는 오른쪽에 한 글자가 대안이야, 치부야 해서 각각의 점수를 주고요. 자, 그렇지 않을 때는 0점으로 떨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문을 작성하면 되는데 커트라인이 80점 이상이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친구들은 if 함수의 else를 그대로 받아서요. fn 비고를 0점으로 또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 F11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요. 퍼블릭 펑션을 쓰겠습니다. 퍼블릭 펑크션 오타가 나지 않도록 fn 비고 항목과 커트라인입니다. 그렇죠? 엔터를 쳤을 때 end 펑션이 제대로 생겼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if 함수를 열어서 커트라인이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크거나 같니 80점 이상이야 then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커트라인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친구들만 참값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항목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 글자가 대안으로 끝나? 그런데 select case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select case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안에 우리는 write 함수를 써가지고요. 항목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케이스 안에 집어넣어줘, 경우로 삼아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하는 기본 함수와 반올림 함수, 문자열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카운터 함수나 뭐 VLOOKUP, HLOOKUP, 참조 함수나 이런 기타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쓸 때는요, 아까 생각나세요? 워크시트 펑션 점, 그쵸? 함수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엑셀에 있는 워크시트의 함수의 기능을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그냥 비주얼 베이직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 안에 항목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집어넣어줘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케이스를 불러와야겠죠. 케이스가, 자, 우리는 케이스를 얘기를 할 때 부등호를 사용할 때는요, 자, 여기 한번 정의를 해보고 할까요? 부등호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앞에 is를 붙여줍니다. 그렇죠? is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5부터 10까지야 라고 하면요, 여기서 5라는 값 to 10이라고 쓰는 겁니다. and와 or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른쪽에 한 글자를 정의를 했잖아요. 대와 아니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케이스에서 대일 때, 아닐 때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케이스가, 자, 대이거나 아니야 이렇게. or랑 and랑 쓰는 건 없습니다. select case에서는 and와 or를 따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정의를 했을 때 내가 대이거나 아닐 때 나는 fn 비고를요, 뭐 준다고요? 1점을 준대요. 1점.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치나 부가 들어가겠죠? 치나 부가 들어가고 fn 비고는 2점이 되는 겁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케이스 else로 받아줘야죠. fn 비고는. 왜냐하면 커트라인 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이지만 오른쪽에 한 글자가 얘네 네 글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0점으로 떨기기 위해서 우리는 케이스 else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and select로 닫아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if에 else로 받아서, 그쵸? fn 비고는 0점이라고 또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커트라인이 80점보다 작은 경우에, 그쵸? 그리고 주의할 점은 and if까지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코드가 긴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80점 이상일 때 대 아니면 1점, 치 부는 2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점. 그리고 80점보다 작은 경우에 fn 비고는 0점으로 다 넣어줘 라고 해서 and select 가로 닫았고요. if에 가로를 닫고 이렇게 코드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Alt Q. 자, 그러면요, fx를 눌러서 우리가 fn 비고를 불러왔을 때요, 항목을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겠죠, 그쵸? 그리고 커트라인을 집어넣었을 때 해당하는 값이 표시가 되면요,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푸신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고의 값이요, 1점이나 2점이나 0점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푸신 겁니다. 자, 이게 보건예제 8번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예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문제는 시험을 보시고 잘 기억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건예제 문제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입력을 해 보셔야지만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랑은요, 직접 코드를 입력하는 거랑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서 꼭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니까요, Alt F11에 이거는 정답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fn 비고 2로 만들 거예요. 삽입의 모두를 열고 public function fn 비고 2 띄어쓰기 아닙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접수 인원 모집 인원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수율을 구해서요, 그쵸? 접수 인원을 모집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fn 비고를 만들 건데, 접수율을 기준으로 0에서 0.5 이상 이하일 때는 폐강, 0.6에서 1 이하일 때는 합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수율을 기준으로 우리는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변수로 선언을 해서 라운드 함수를 집어넣어서 저기에 해당하는 접수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케이스로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정의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select case를 불러와서
케이스 안에 우리는 접수율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접수 인원을 모집 인원으로 나눴대요. 그쵸? 그리고 라운드 함수를 써서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했대요. 그러면 라운드라는 함수를 씌워서요. 내가 여기에 접수 인원에서 나누기 모집 인원으로 나눠준 값을 그쵸? 컴마 몇? 소수점 한 자리니까 컴마 1이라고 케이스에 정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의 값이 지금 접수 인원 나누기 모집 인원의 첫 번째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인 값을 케이스로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케이스를 그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케이스 is로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0에서 0.5 이하일 때 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아 0.5야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fn 비고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폐강이 되겠죠? 폐강. 자, 케이스 0.6에서 2 1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0.6부터 1까지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fn 비고 2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반이 되는 거고. 자, 케이스. 그 다음에 1.1 이상 1.5 이하일 때, 자, 똑같이 1.1, 2, 1.5. fn 비고 2는 얘는 지속이고, 나머지는요, 케이스 else로 받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케이스 is 크다 1.5라고 불러와도 fn 비고 2의 값이 분반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분반. 이렇게 해서요, and select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라운드에 집어넣은 접수인원 나누기 모집인원에 해당하는 첫 번째 소수점 자리가 구해지고요. 케이스에 들어가고 이 케이스를 기준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반들이 입력이 되겠죠. 자, select로 열었으니까 and select로 닫고 나왔어요. R2Q. 그 다음에 fx를 눌러서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 fn 비고 2죠. 2를 불러와서 내가 여기에 접수 인원과 모집 인원을 집어 넣어주면요. 계산은 이렇게 뿅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접수율은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0.5일 때 폐강이고 0.7일 때 합반이고 0.6일 때도 합반이고 0.8 합반 1.5 지속 0.3 폐강.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죠. 1.3 지속 1.6 분반. 그쵸. 초과니까 1.5 초과니까 분반 2.2 분반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셀렉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케이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요 경우로 집어넣은 다음에 부등식을 갖고 올 때는요 is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to라는 걸 and와 or를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글자 한 글자를 갖고 올 때는 대이거나 아닐 때는 그냥 문자열로 컴마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보건예제 11번 같은 문제는 접수율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to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우리가 보건예제 11번 문제를 제대로 푸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용자 정의의 함수에 관한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예제 9번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말로 설명을 해보면요.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CSV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서 외부 데이터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피벗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모델에 체크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룹 설정이 따로 안 돼요. 그렇지만요.
날짜 형식인 값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룹 설정이 됩니다. 월 단위, 연 단위로 그룹 설정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좀 별개입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파일인 경우에는요, 우리 데이터에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그런 다음에 저는 C 드라이브의 OA라는 폴더에 복사를 해놨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선택하시고요. 그렇죠? 확인. 그런 다음에 필요한 필드를 갖고 와야 돼요. 여기 문제에 보니까 테이블에서 입주일 더블클릭, 거래 종류 더블클릭, 필요한 것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거래 수수료 만원, 거래 수수료 만원 더블클릭, 거래가 만원 충수, 거래가 만원 더블클릭, 충수 더블클릭.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다른 열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문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그런 다음에 간혹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건을 줘서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침. 그런 다음에 우리는 피벗 테이블로 갖고 올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요? B3셀이네요. 그렇죠? B3셀을 기준으로 나는 갖고 와줘. 확인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필드만 선택이 돼서 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드를 갖고 왔으니까 이 필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이 해결이 됐고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있고 B3셀부터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지정을 하시면 되고, 입주일과 층수는 그림과 같이 그룹을 지정하시오. 여기 행머리글에 입주 연도와 층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열머리글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거래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만 만들어 볼까요? 행열만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입주일을 기준으로 행머리글에 집어넣고, 자, 이거는 버전에 따라 틀리는데 연월 1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 셀을 선택을 해서 그룹을 연도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언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언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층수가 그 입주 연도 다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층수를 기준으로 밑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아래쪽에 층수가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연도별로는 지금 입주일이 연도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층수는요, 자, 그룹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냥 층수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셀을 선택하셔서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그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부터, 왜냐하면 1층부터 5층까지가 저층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부터 30층까지 우리는 5단위로, 그쵸? 5층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뿅 바뀌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층수는 1에서 5층의 경우 저층으로 표시하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1에서 5에 해당하는 값을 저층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표시가 됐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거래 종류를 집어넣어 볼게요. 거래 종류를 일단은 열머리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매매와 월세고, 행 레이블에서도 연도가 2015년, 19년, 23년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필터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행 레이블에서 내가 필요한 2015년, 층수가 아니고요. 층수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연도를 선택을 하고 행 레이블을 눌러서요, 내가 2015년, 19년, 그 다음에 23년만 필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열 레이블에서도 매매와 월세만 표시되도록 또 필터를 해주는 거예요. 전세는 빼고 확인.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 뭘 안 했나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을 해보시면, 자, 거래 종류 필터가 되어 있고 연 입주일 필터가 되어 있는데 얘는 입주 연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요, 입주
연도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는 자 계속해서 문제를 볼 거예요. 그쵸? 자 지금 우리 두 번째 삼각형까지 했어요. 그쵸? 세 번째 거래 수수료 만원에 총합계 비율인 거래 수수료 비율 필드를 추가하시오. 얘는요 거래 수수료 만원을 값으로 집어넣되 얘의 값을 어떻게 하래요? 총합계 비율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값을 집어넣고요. 값 필드 설정해 보시면 여기 값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값 표시 형식에 여기에 어떤가요? 총합계 비율인 거래 수수료 비율 필드를 추가하시오. 그래서 총합계 비율로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딱 누르니까 이렇게 값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런데 얘는요. 거래 수수료 비율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값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른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바꿔보도록 하고요. 지금 얘는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래가 만원 빼기 거래 수수료 만원으로 계산된 실거래가 만원 필드를 추가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값으로 계산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눌러서 계산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하되 얘의 이름이요. 실거래가 만원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얘의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거래가 만원 빼기 거래 수수료 만원 거래가 빼기 거래 수수료 만원으로 계산한 필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실거래가 만원이 생기고요. 그런데 얘는요, 거래 수수료 만원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 총합계 비율은요, 값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거래 수수료 비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까지 바꿔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값필드 설정에 여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래 수수료 비율 엔터. 그러면 값들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지금 거래 수수료 만원의 총합계 비율인 거래 수수료 비율 필드를 추가를 했고, 그쵸? 거래가 만원 빼기 거래 수수료 만원으로 계산된 실거래가 만원 필드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실거래가 만원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 회계범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얘의 실거래가 만원이 지금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회계 만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 만원의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회계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요, 값을 확인하셔야겠죠. 얘는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확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하고 합계와 개수가 표시되도록 필드 설정하시오. 그러면 얘는요, 내가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부분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룹 하단의 부분합을 표시,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을 표시를 눌러주고, 그쵸? 지금 바뀌어 갔어요. 그쵸? 이렇게 바뀌어지고, 자, 이 그림에 보면 358920이 없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합계와 개수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 값들은 없애줘야 돼요. 자,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를 했고 합계와 개수가 표시되도록 필드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요약 부분에서 필드 설정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요, 내가 입주 연도를 기준으로 자, 사용자 지정에 뭐만? 합계와 개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동일하게 값이 바뀌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2015년의 합계, 2015년의 개수가 각각의 필드로 부분합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줄친 경우는요, 시험을 보고 와서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룹 하단에 부분합으로 표시하는 거는 부분합 메뉴를 사용해서 그룹 하단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여기에 2015년 여기 입주 연도에 해당하는 합계와 개수를 또 따로 표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Z 눌러볼게요.
아까는 그냥 요약으로만 돼 있었잖아요. 그쵸? 요약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요약이 아니라 입주 연도를 기준으로 합계와 개수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필드 설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용자 지정에 합계와 개수를 선택을 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그림과 동일하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우리는 문제대로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항은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다 풀어놓고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요? 여기 있는 그림과 우리가 작성한 그림은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은 그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요, 디자인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디자인에 보시면 총합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총합계 부분에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 있는데 열의 총합계 설정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열에 해당하는 총합계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얘를 기준으로 자,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행의 총합계를 없앴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열의 총합계만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게 문제를 복원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해놓긴 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서 층수의 1에서 5층에 그룹 설정된 부분은요. 그냥 선택을 해서 문자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층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하는 경우는요.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에 들어와서 부분합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대로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하시오라고 하면요. 그룹 하단에 표시를 하면 되고 상단에 표시하려면 상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자, 이 그림에서 입주 연도의 합계와 개수가 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 연도에서 우리는 필드 설정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필드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사용자 지정으로 합계와 개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요. 메뉴에 있는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필드 설정 같은 경우도 내가 입주 연도를 선택을 해서 필드 설정으로 들어와야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익히시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이 메뉴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워크시트를 갖고 와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문제로 적용을 해보면서 이 메뉴가 여기에 있었네. 여기서 이 입주 연도를 바꿔줘야지. 거래 종류를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매매와 월세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전세에 해당하는 필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맞춰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예제 09번의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 텍스트 파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모델에서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이 체크가 되면요. 그룹 설정이 따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갖고 와서 볼 텐데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갖고 와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3셀부터 그려졌고요. 그렇죠? 우리는 삽입에 피벗 테이블의 외부 데이터 원본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결 선택을 누르시고 여기에 찾아보기 우리는 C 드라이브에 복사를 해놨어요. OA라는 폴더에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열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에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열 구분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는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가 따로 체크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필드명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필드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구분 기호로 분리된 다음 그런데 얘는요. 구분 기호가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선택을 하되 여기 일자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키보드의 엔터 위에 있는 Shift 눌러서 일자 모양으로 열을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탭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마침. 그런 다음에요, 피벗 테이블로 불러오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 모델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에 추가에 체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불러오셔야 돼요. 만일에 이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데 데이터 모델에 체크를 안 한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요, 그 다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필드가 갖고 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행과 열머리글 집어 넣어 볼게요. 아파트명을 행머리글로, 그리고 거래가 10,000원을 열머리글로 집어 넣고요. 거래 종류를 개수로 표시하시오. 값까지 넣을까요? 거래 종류를 집어 넣고 얘를 개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파트명을 기준으로 2가 포함된 아파트명만 가지고 오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2가 포함된 아파트명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레이블 필터가 있고 값 필터가 있어요. 근데 값 필터라고 하는 거는 숫자에 해당하는 필터링을 하는 거고, 레이블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값을 기준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필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가 포함된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레이블 필터에서 뭐 하시면 돼요? 포함에 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여기 강남 자이부터 종로 힐스테이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해결이 됐고요. 그렇죠? 거래가 10,000원을 기준으로 높은 가격이 제일 앞 열에 오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얘는요, 이 상태에서 내가 내림차순, 오름차순 아니에요. 이게 지금 텍스트로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기타 정렬 옵션을 하되 수동으로 항목을 끌어서 다시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들어와서 설정을 해놓고 옮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자, 높은 가격이 제일 앞열에 오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가격을 선택을 해서 이 셀을 기준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20만원, 15만원. 화살표 모양일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95,000원, 9만원, 85,000원, 65,000원, 5만원. 비어있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 해당하는 총합계도 빠져야 되고, 여기에 행 레이블에 아파트명 거래가 10,000원도 표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따로 이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뭐 개요로 표시하시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한 번에 이 개요 설정을 선택을 하니까 한 번에 다 바뀌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요 설정으로 하거나 컨트롤 Z. 자, 얘를요, 아파트명, 얘를 거래가 10,000원 이렇게 바꿔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마 문제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꾸세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뭘 표시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 총합계를 열의 총합계만 설정으로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우리는 동일한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아파트명을 이 포함된 아파트명만 가져오시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레이블 필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안 됐어요. 그래서 텍스트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기타 정렬 옵션에서 수동으로 우리는 끌어서 요 순서대로, 높은 가격 순서대로 맞춰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설정을 하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지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행머리글 표시하지 않고 열머리글만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동일하게 만들면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푸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보건예제 09번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와
직접 보는 거는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메뉴를 찾아서요, 눌러 보셔야지만 자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건 예제 문제들을 푸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유형별로 익히셔서 시험 보실 때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